최근에 많은 투자자들이 1억 이하 주택을 찾아서 원정 투자까지 감행한다고 하는데요. 1억 이하 주택을 찾는 이유가 바로 취득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이 시간에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네네. 네.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1억 이하 주택은 바로 취득세가 1%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정확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제가 1000채를 산다고 해도 취득세가 한 채당 1%인지 궁금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1% 맞습니다. 그러면요, 이 규제가 많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게 없는 다주택자들은 1억 이하만 사면 되겠네요? 그 말이 물론 맞는데 그래도 조심할 게 있습니다. 1억 이하 물건이라는 게 네. 분명히 취득세에서는 그 장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반대로 단점도 있겠죠. 그걸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심한 규제로 인해 투자할 게 없어서 1억 이하를 사려는 다주택자, 적은 돈으로 투자할 게 없어서 소액으로 이거라도 투자하려는 소액 투자자,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 주목하세요. 오늘 영상에서 말하는 1억은 공시가격 1억을 말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1억 이하 주택 투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먼저 장점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억 이하짜리 투자한다는 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려간 이유,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710 대책이라는 어떤 그 규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날 정부가 대책을 하나 발표를 해요. 이 대책의 핵심 요지가 뭐냐? 앞으로 투자할 때 취득세를 대폭 올리겠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그냥 예전에는 왜 취득세를 똑같이 올리고 똑같이 내렸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차등을 두겠다. 이게 핵심적인 요건인데요. 일단 무주택자,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주택을 살 때는 여전히 취득세를 일반 취득세 1% 또는 2% 또는 3%. 근데 다주택자 있죠? 뭐 기존 1주택자가 2주택이 되거나 2주택자가 3주택이 될 때는요, 취득세를 8%, 12%로 과하게 물리겠다. 자, 이게 이제 710 대책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다주택자나 법인들이 투자를 할 때는 취득세는 무조건 1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원래는 취득세가 일반 취득세였던 거예요. 해봐야 1%예요. 근데 다주택자인 내가 사잖아요. 그러면 12%예요. 자, 5억짜리가 12%면 얼마예요? 6천만 원이죠. 그래서 그냥 사는 사람보다 10배나 비싸게 취득세 면에서. 너무 비싼데요? 맞아요. 결론은 다주택자나 법인은 투자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게 이제 710 대책의 핵심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 취득세 얘기를 하려면 이제 길고요. 오늘은 바로 이 중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오늘 얘기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710 대책을 자세히 가만히 보면요, 모든 주택을 몽땅 다 일률적으로 중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인 내가 사더라도요, 중과를 안 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주택이냐?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또는 뭐 노인복지시설, 또는 문화재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내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집과 내가 사는 집은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어린이집을 운영할 집을 산다고 해서 취득세를 중과를 해. 이러면 뭔가 좀 불공평한 거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중과를 안 하겠다 해가지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주택은 중과를 안 하게끔 중과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과 예외 조항이 딱 발표가 같이 된 거야. 근데 그 예외 조항을 보시면요, 한번 보시면 예외 조항 중에 제8조가 있습니다. 자, 제8조 한번 읽어보실래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재개발 구역은 제외된다. 자, 이게 뭔 소리냐? 바로 이게 지금 중과를 안 하는 주택을 말하는 건데, 그 안 하는 주택 중에 하나가 바로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주택은 중과를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런 얘기야. 제가 주택을 샀는데 5억짜리를 사면은 12%인데 1억이면 12%를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1%만 문다. 그러니까 1억을 12%를 물면 1200이잖아요. 그쵸. 근데 1억에다가 1%만 물어. 그러니 그냥 100만 원이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중과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투자하기에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근데 여기서 맞아요. 다주택자들이 보기에 내가 주택이 많아도 1억 이하는 중과 안 하네? 라는 게 삘이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요, 1억 이하짜리들을 쇼핑을 하기 시작해요. 자, 여기 아까 우리 읽어본 조항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1억 이하를 제외를 했는데 제외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그 얘기예요. 정부가 보기에 1억 이하짜리는 투기 대상이 아니었던 거야. 그동안 다주택자나 법인들이 거들떠도 안 봤었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투자자들은 그래 하고 거기에 우르르 몰려간 거야. 군중심리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다 보니까
처음에 투자성이 없었던 물건도 네. 투자성이 생겼네. 그러니 너도 가고 나도 가니까 다 같이 가네. 어떤 물건을 사러 사람들이 우르르 네. 몰려가면 그 가격이 어떨까요? 상승하죠. 올라가.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서울 또는 경기도에 네. 그 1억 이하짜리 네. 아파트들이요. 네. 특히나 경기도권에 네. 1억 이하짜리 아파트들이요. 작년 한 해 동안 2배가 뜬 거예요. 한 7, 8천 하던 아파트들이 1억 5천까지. 완전히 네. 난리가 났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주택수 상관없는 건가요? 맞아요. 천채를 사도 무조건 1%. 인터넷 보니까 천채, 천일치 이런 말이 있던데 네네. 그래서 우리도 궁금했습니다. 네. 이게 인터넷을 뒤져보면요. 된다 안 된다 막 네네. 말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예 지자체, 서초구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구청 관계자와 통화한 내역을 잠깐 한번 듣고 갈게요. 네. 당시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당시를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당시에 그 다른 주택들이 시가 표준의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 조정지역이나 비조정지역 그거 상관없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서울에 그렇게 1억 미만짜리가 많아요. 화곡동에도 공시가 1억 미만짜리 많아요. 저는 와, 이 서초구청에 계신 관계자분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네. 이 관계자분도 서울에 1억 이하 주택이 있냐고 놀라시는데 저도 참 놀랐거든요. 네. 서울에 1억 이하 주택이 있다니. 서울에도 있습니다. 서울에는 네. 많고요. 경기도는 더 많았고요. 네네. 아파트는 사실 1억 이하가 없지. 근데 이제 빌라 중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거래하던 사장님한테 네. 7공 대책이 딱 발표되고 나서 바로 전화 드려가지고 네. 사장님 빌라 중에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 좀 확보해 놓으세요. 분명히 찾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라고 했더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달 후에 놀러 갔거든요. 네. 사장님이 아니 어떻게 아셨냐고 세상에 그걸 손님들이 네. 찾으러 와가지고 미리 확보해 놨었기 때문에 짭짤하게 팔았다. 자 이런 말씀 하시던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면 그렇게 하겠지 하고 미리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확실히 정리가 됐는데요. 네. 그러면 무조건 1억 이하 주택을 사면 음. 취득세는 1%다. 1%다. 자 1억 이하는 중과하지 않는다. 네. 라는 거 이해하셨죠? 이 1억 이하짜리 물건에 대해서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자 바로 이 얘기인데 어. 제목이 곧 내용이야. 뭔 소리냐? 우리가 지금까지 네. 본 거는 중과 제외였었어요. 그쵸. 그 앞에 보니까 주택수 합산도 제외한다는 뜻이야.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 1억 이하짜리가 있잖아요. 그럼 1억 이하짜리는요. 주택수를 계산할 때 네가 몇 주택이구나 계산할 때 계산해서 빼준다는 얘기예요. 빼버려요? 그렇다면은 1억짜리 채 두 채가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0채를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거네요.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자 만약에 이거야. 자 은비님이 네. 주택이 두 채가 있어요. 네. 둘 다 하필이면 1억 이하야. 1억 이하. 문득 5억짜리 좋은 게 발견됐어. 그 5억짜리 사고 싶어. 네. 그랬을 때, 자, 이 5억짜리를 취득세를 몇 프로를 물어야 되냐 이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은비님이 가진 게 몇 채인지를 계산해야 되잖아. 네. 그럼 봤더니 두 채가 있네? 그럼 두 채에다가 세 채. 이게 아니라 그 두 채가 둘 다 1억 이하야. 그럼 주택수가 카운트가 안 돼. 그러면 결국 주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얘는 그냥 1주택으로 사는 꼴이 돼서 여전히 1%다. 와.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은비님이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둘 다 5억이야. 그래놓고 5억을 네. 또 사. 그러면 3주택이, 3주택이 되니까 되니까 12%죠. 자, 그래서 이게 네. 합산 배제라는 이 조항이 아주 또 훌륭한 조항이다. 1억 이하한테는. 그러니까 1억 이하가 10채라 하더라도요. 나중에 또 다른 주택을 살 때 얘들은 전부 다 주택이 아닌 거야. 그럼 얘는 여전히 네. 1%인 거다. 1%만 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와. 내 강남에 똘똘한 거 한 채 사야지 네네네네. 이러고 있었어. 근데 쓱 지나다 보니까 저 1억짜리 좋은 게 눈에 발견됐어. 아니야 저거 샀다가 내가 똘똘한 걸 못 사면 어떡하지? 맞아요. 취득세를 많이 물면 어떡하지? 네네. 고민할 필요 없다. 1억짜리는 사도 된다. 1억짜리는 네네네. 내가 10채를 사도 상관없다. 아니 100채를 사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내가 똘똘한 거 하나 살 때는 여전히 일반 과세다. 우리가 지금까지 장점을 말씀을 드렸다면 네. 단점도 있어요. 동전이 네. 앞뒷면이 있는 것처럼 1억 이하짜리를 무조건 살래요? 네. 좋은데 일단 스톱. 우선 단점을 고려해보고 그것도 알고 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 단점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게 시간이 갈수록요. 공시가격이 바뀌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금이라는 게요. 취득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도세가 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종부세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공시가격.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자, 내가 1억 이하짜리가 10채가 있어요. 보다 보니까 똘똘한 놈이 하나 발견됐어. 이거 사야지 하고 자 5억짜리를 딱 살라고 했는데 1억 이하짜리 애들 중에 그 중에 한 놈이 가격이 올랐네? 1억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얘는 주택수와 합산 배제가 안 되고 주택수에 합산이 되잖아요. 정말요? 그 얘기야. 와. 내가 10채 중에 네.
한 채가 1억이 넘는다? 네. 그럼 9채는 주택에서 빠지지만 그 한 채가 주택에 딱 포함되네? 한 채가 있는 채로 얘를 사네? 그럼 8%. 이게 네. 시간이 흐르면 공시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네. 내가 살 때는 1억 이하였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다가 그 중에 누군가가 1억이 넘어간다? 걔는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똘똘한 거 한 채를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네. 기존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 공시가격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종부세가요 11억이 넘어야 종부세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10억짜리를 가지고 있네? 그럼 종부세를 안 물어. 네. 안 물고 있다가 쭉 다니다 보니까 마침 1억짜리를 발견해서 좋은 거를. 네. 1억을 샀네? 자, 살 때는 여전히 주택세 1%겠죠? 1억이니까 그쵸? 샀어. 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나중에 종부세를 계산할 때 내 기존에 갖고 있던 10억짜리와 1억짜리를 합쳐요. 네.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다 합쳐. 네. 다 합치면 얼마야? 11억이죠? 11억. 11억이 되면은요 종부세를 내요. 11억까지 안 낸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 그게 1주택일 때. 아. 1주택자인 경우에는 11억까지 종부세를 받습니다. 네. 근데 2주택이 되는 순간 이거는 이제 일종의 투자 또는 투기야. 자,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택이 다주택이 네. 되는 순간 종부세 기준이요 11억에서 6억으로 내려와요. 종부세의 기준이 바뀌어요. 1주택자는 11억, 다주택자는 6억이에요. 자, 그러면 봐봐요. 내가 10억일 땐 종부세를 네. 안 냈었어. 1억을 샀더니 11억이 됐네? 네. 그럼 이제부터는 2주택이니까 너는 종부세는 6억부터다. 그래서 나머지 그 5억에 대한 종부세를 부담을 해야 그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죠. 아. 6억을 초과하는 5억에 대해서는 네. 종부세가 나와요. 대략 한 2, 300 사이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1억 이하 사는 건 좋은데 네. 과연 종부세 대상이 될 건지 네. 안 될 건지는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 네. 번째 단점, 이 양도세에 대해서도 한번 양도세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주택에서 바뀔 때가 가장 변화가 커요. 5억에 산 게 10억이 됐다고 쳐봐요. 그래도 내가 5억에 샀던 거를 10억에 팔아도 세금을 안 내, 양도세를. 양도세는 12억까지 면제거든요. 그러니까 1주택자는 종부세도 많이 안 내고 양도세도 많이 안 내요. 근데 자, 내가 10억짜리를 가지고 있다가 아까 같이 또 1억을 발견했네? 자, 1억짜리를 샀어요. 살 때 취득세는 1%야. 나중에 내가 이 10억짜리를 팔려고 보니까 2주택이야. 2주택이면요 이 10억짜리를 팔 때는 양도세를 낸다. 그래서 네. 비과세가 없어지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네.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공시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종부세를 더 물 수도 있다, 양도세가 비과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요거까지 다 고려하고 투자를 하는 게 1억 이하 투자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것들을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방법도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그 각각의 네네네. 입장에 따라서 한번 전략을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 네네. 예를 들면 내가 무주택자예요. 네. 그러면 1억 이하짜리를 여러 개를 살 수 있죠. 처음부터 1억 이하짜리 일단 10채를 사놓고 마지막에 똘똘한 거 하나 사. 네. 이렇게 전략을 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타로 치고 빠지고 돌리기를 계속 할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똘똘한 걸 딱 살 수도 있고요. 무주택인 사람들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니까 네. 어떤 선택을 해도 다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들 있잖아요. 이 주택자들의 투자 방법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자, 1주택자들은요 우선 내가 비과세냐 아니냐. 1주택자인 경우는 비과세가 대부분이잖아요. 내가 2년 보유, 2년 거주해서 네. 이미 비과세를 맞춰놨어. 네. 자, 그런 경우에 내가 이건 1억 이하니까 하고 딱 샀다가 네. 비과세 날아간다 했잖아요. 1주택자인 경우에는요 비과세를 지키려면 명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명의를 쓰면 안 되지. 내 명의 말고 다른 명의. 네. 어떤 명의냐? 법인. 아까 법인은 무조건 12%였잖아요. 네. 주택 상관없이. 법인도 1억 이하는 1%예요. 아. 그래서 법인 투자로 1억 이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명의로는 비과세를 네. 유지하고 네네. 그리고 회사를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네. 그걸로 1억 이하를 사면 그건 취득세 중과를 안 해요. 아니면 네. 그냥 굳이 내 명의로 쓴다면은 내가 기존에 있던 주택이 비과세가 없어지는구나 라는 걸 감안하고 투자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원래 사는 집이고 실거주용이니까 굳이 안 네. 팔 거야. 굳이 안 팔 거면은 비과세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그냥 그 집은 그대로 놔두고 1억 이하짜리를 사는 방법이 있는 거죠. 다주택자들은 음.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뭐 이미 다주택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규제가 다 막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이 1억 이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들이 찾아낸 틈새인 거예요. 다른 거 못 해줘. 그러니까 1억 이하짜리 찾아서 그냥 사서 취득세 1%만 물고 사서 다시 되팔고 네. 양도세를 물더라도. 네. 그래서 다주택자는 이왕 하는 김에 1억 이하짜리밖에 할 게 없다 실질적으로. 그럼 단지 그때 이제 네.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종부세. 어떤 거? 살 때마다 집이 추가되는 거니까 네네. 공시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종부세를 너무 많이 안 내는 선에서 적절히 조정하면 된다.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뭐냐? 명의를 분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6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쳐요. 6억짜리 아파트는 아직 종부세를 안 내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내가 만약에 1억짜리를 또 6채를 산다고 쳐. 이거를
내 한 사람 명의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12억이야. 그럼 종부세가 많이 나와. 이거를 명의를 이렇게 나눠서 배우자와 함께 6억 따로따로 가지고 있어봐요. 그러면 종부세가 안 나와요. 인별가 되니까. 네. 그래서 다주택자인 경우는요, 종부세를 좀 이렇게 절감하기 위해서 명의를 이렇게 분산하시다. 그런 정도로 네.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네. 1억 이하 주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아, 네. 설마님 이렇게 기왕 공부하기 시작한 거 네. 다음번에도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세금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세금이라는데요. 오늘 취득세 중에서도 1억 이하만 받잖아요. 네네. 그거 말고 나머지들도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거기에 종부세, 양도세 복잡합니다. 자,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건데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저 혼자만 하기도 힘든 거라 가능하면 나중에 이렇게 그 전문가도 모시고 네. 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공부해보니까 정말 네. 좋았고요. 덕분에 저도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네네. 됐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재밌는 주제 가지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와.